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소 경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 산업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숫자, 2조 달러.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2050년까지 예측되는 전 세계 수소 생태계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딱 오시죠?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수소 경제라고 하면 그냥 수소차 몇 대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2조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흥미로운 지점은 가장 큰 파이가 바로 활용 분야라는 겁니다. 즉 수소를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 말이죠. 무려 1조 달러, 절반을 차지해요. 결국 에너지는 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활용의 중심에 바로 모빌리티, 즉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명확한 상승 곡선이 보이죠. 2020년에 고작 2%에 불과했던 수소의 비중이 2050년에는 10%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성장 스토리에 정말 이제 막 시작점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25년 25억 달러에서 시작해서요. 불과 10년 뒤인 2035년에는 1339억 달러? 와, 이건 뭐 단순한 성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팽창이라고 봐야 합니다. 48.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아니, 어떤 산업에서 이런 숫자를 볼 수 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치고요.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성장을 과연 누가 주도하게 될까요?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회 앞에서 각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플레이어, 바로 대한민국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산업 하나 키우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잖아요. 그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야망이 담긴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구호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 대나 생산하고 전국에 충전소 1200개를 깔고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 택시까지 대대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명확한 국가 전략이 아주 강력한 정부 지원과 함께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수많은 운송수단 중에서 왜 하필 대형 상용차가 이 수소 기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배터리 전기 트럭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려면 배터리를 더 실어야겠죠? 근데 배터리는 엄청 무겁거든요. 그럼 그만큼 짐을 실을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충전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물류 예산 치명적이죠. 반면에 수소 트럭은 어떨까요? 탱크는 가볍고 충전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처럼 빠르니까 장거리 운송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거죠. 이 숫자를 보세요. 2천만 킬로미터. 이게 무슨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 트럭이 실제로 유럽 도로를 달리면서 쌓아올린 누적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2천만 킬로미터가 만들어낸 결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실질적인 환경 효과죠. 이 트럭들이 디젤 트럭 대신 달리면서 줄인 탄소 배출량이 벌써 1만 3천 톤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효과가 있다는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죠. 자,
그럼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이 거대한 생태계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핵심 기업들은 누구고 또 전체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수소산업의 밸류체인, 즉 가치사슬은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수소를 만들어야겠죠? 생산. 이때 중요한 건 탄소 배출 없는 깨끗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거고요. 둘째, 만든 수소를 석유처럼 저장하고 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나 발전소 같은 곳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거죠.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이 세 단계입니다. 자, 먼저 생산과 저장 단계를 볼게요. SKNS 같은 기업이 대규모로 운송하고 저장하기 쉬운 액화수소 생산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장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 탱크. 이 분야에서는 일진하이솔루스가 정말 독보적입니다. 아주 가벼운 탄소 섬유로 만들어서 안전은 물론이고 무게까지 잡은 타입4 탱크라는 걸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활용 단계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뭐니 해도 모빌리티 분야의 현대자동차가 선두주자고요. 또 두산퓨얼셀은 발전소에 들어가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꽉 잡고 있고 범한 퓨얼셀은 잠수함이나 건물용 같이 좀 더 특수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다른 회사가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 이걸 우리가 기술적 해자라고 부르죠. 둘째, 앞으로 모두가 써야만 하는 필수 인프라.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통신망처럼 시장 자체를 장악하는 기업.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일진하이솔루션은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의 안전과 효율을 결정하는 연료 탱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고요. 상하프론텍은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 멤브레인이라는 걸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공급망의 핵심을 우리 손으로 쥐게 된 거죠. 그리고 SKENS는 미래의 주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망을 전국에 깔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수소 경제는 더 이상 과연 올까 하고 의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올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에너지 전환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